폴란드에 있는 중앙교육청 건물 한 회의장에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행 항공권을 손에 들고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부당한 대우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몇몇 외국인 여성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들어오더니 회의실 중앙으로 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소란스러웠던 회의장은 일시에 조용해지고 심지어 화를 내던 몇몇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행 가방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가고 마는데요. 과연 폴란드 교육청 소속 외국인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의 중앙교육청에서 교사협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드보라 릴리라고 합니다. 약 5년 전부터 고등학교 교사직에서 물러나 폴란드 교사협회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폴란드 교육청장의 지시로 교사협회 전체를 해체하고 말았는데요. 교육청장님께서는 어려워진 폴란드의 경제 문제로 학교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폴란드 교사들의 60%를 강제 해고했고 저에게도 교사협회 단체를 해체하라며 압박을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500여 명이 넘는 교사 인원들을 책임져야 했던 저는 약 한 달여의 고민 끝에 협회 인원들에게 교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재취업을 제안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교사협회는 한국의 몇몇 중학교나 고등학교들에서 원어민 교사를 요청했을 때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협회 인원들을 불러 모아 한국으로의 단체 취업 이민을 적극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왜 굳이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야 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고 결국 저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한국으로의 재취업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이 꽤 살기 좋고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 또한 유선상이 아닌 처음 한국에서의 단기 이민 시도에 많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사협회 인원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싸그리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요. 저의 한국 취업 이민 제안에 반신반의했던 협회 소속 교사들도 한국의 인천공항을 마주하자 한국이 이렇게 쾌적한 공항을 가진 기술력의 나라였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보이는 인천공항 입국 심사장의 모습에 한국으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해외 취업에 있어서 큰 걱정은 되지 않았으나 혹시나 폴란드보다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후진국처럼 느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제일 컸었던 협회 소속 인원들은 폴란드의 공항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빠른 입국 심사, 기술력과 쾌적함을 갖춘 인천공항의 모습에 이미 한국에 빠져버린 것 같았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의 취업 이민을 도와줄 한국교육청 관련 직원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30분 뒤 교육청 관련 부서 소속이었던 씨는 저희를 데리러 직접 공항으로 오셨는데요. 그런데 강희 씨가 도착했다는 공항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저와 협회 소속 동료들은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폴란드에서의 공항 지하 주차장은 대부분이 환기 시스템마저 제대로 없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 눈이 너무나 따갑고 목이 아파서 빠르게 차를 찾아서 타야 할 정도로 쾌적함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공항 지하 주차장은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협회 소속 동료들도 항상 폴란드에서의 공항 주차장을 들어갈 때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차를 타러 갔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너무나 신기해했고 별것 아닌 사소한 편리함이었으나 폴란드와는 너무나 다른 인천공항 지하 주차장 인프라에 벌써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저는 폴란드에서처럼 똑같이 공항 지하 주차장의 입구에서부터 강 씨의 차량 번호를 찾기 위해 협회 인원들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희 씨의 전화가 오더니 저희에게 대체 뭐 하고 있냐면서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뜬금없는 강희 씨의 반응에 저는 차량 번호를 찾고 있다며
살짝 짜증을 냈는데 강희 씨는 폭설을 터뜨리며 주차장에 천장을 보라는 말과 함께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를 말해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강희 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협회 소속 인원들과 지하 주차장의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그곳에는 폴란드에서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빈자리, 알림 시스템과 다양한 알파벳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인천공항의 지하 주차장은 차량을 주차한 위치를 곧바로 찾을 수 있는 지도처럼 지하 주차장 전체가 구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지하 주차장의 한쪽에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차량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 지하 주차장의 천장 불빛 센서가 깜빡이며 찾고 있는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무인 알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공항 주차장의 편리한 무인 차량 안내 시스템에 저와 동료들은 소름이 돋았고 실제로 강 씨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니 차량이 있는 위치의 지도가 화면에 뜨는 것과 함께 주차장 한쪽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더군요. 심지어 인천공항을 많이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것인지 영어로까지 자동 번역이 되던 무인 차량 안내 시스템은 폴란드의 공항 주차장과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달라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무인 차량 안내 시스템이 알려준 지도를 따라가 보니 강희 씨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희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저는 멋쩍은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서 편하게 차를 찾을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가진 나라는 정말 처음이라며 놀랍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직도 폴란드의 공항 지하 주차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아예 잠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허다하기에 한국처럼 무인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기는커녕 혹시 모를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까지 전부 꺼져 있어 최악의 상황에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손전등을 들고 차량을 찾아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열악한 폴란드의 공항 인프라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협회 소속 동료들도 한국인들은 진짜 머리가 똑똑한 것 같다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공항 지하 주차장의 시스템에 혀를 내둘렀고 강희 씨는 호텔 갑을 떠는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무인 차량 알림 키오스크 시스템은 인천공항 주차장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들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공용 인프라나 다름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한국에서의 평범하고 편리한 삶이 폴란드에서는 그토록이나 바래오던 인프라 개선 목록 중 하나였기에 평생을 폴란드의 교사협회 회장으로 지내오던 저는 폴란드에서 살아온 시간이 후회가 될 정도였고 앞으로 겪을 한국의 모습들이 더욱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희 씨의 차를 타고 도착한 서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폴란드와는 전혀 다른 길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폴란드에서의 경우 시민의식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길거리에서 급한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관광지에서조차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동인구가 더 많은 서울의 대도시 한복판에서는 이러한 야외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한국인들을 찾아볼 수조차 없었고 오히려 몇몇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길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선진 시민의식의 모습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의 길거리에서는 폴란드에서는 도심 어디를 가나 나던 코를 찌르는 악취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길바닥 자체가 더러워지는 청결도의 문제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인들은 지정되어 있는 화장실에서만 일을 보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와 동료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동안 왜 폴란드인들의 시민의식이 낮다는 기사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사실 폴란드에서 지낼 때에는 저 또한 볼 일은 급한데
화장실이 없는 경우 길거리에서 해결할까 고민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뛰어난 쾌적함을 갖춘 무료 공중 화장실을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런지 더욱 이러한 야외에서 이를 해결하는 폴란드인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에서는 파리 근처의 관광지들이 폴란드 노숙자들의 야외 화장실 이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파리 자체의 관광지들을 폐쇄하려는 정책도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폴란드의 현실인데요.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도 한국이 폴란드보다 후진국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다던 협회 소속 동료 교사들도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쾌적한 서울 도심 길거리를 걷더니 번화가 길거리를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는 처음이라면서 꼭 한국에서 재취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희 씨는 폴란드의 야외 화장실 문제를 듣더니 한국인들은 청결이나 위생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시민의식과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실제로 길거리의 한국인들은 공중 화장실조차 깨끗하게 사용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강희 씨는 뜬금없이 시계를 보더니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병원에 가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말과 함께 근처 호텔에 저희들의 짐을 풀어놓은 뒤 편한 복장으로 호텔 입구에 50까지 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한국을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고 별다른 몸이 아픈 곳도 없었기에 서울을 더 구경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지만 강희 씨는 무언가 확실한 이유가 있는 듯 완강한 표정으로 자신이 호텔로 직접 데리러 갈 테니 편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만 남기고는 어딘가로 사라졌는데요. 단순한 여행의 피로감만 있었을 뿐 대체 뭐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와 동료들은 우리가 모르는 한국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강희 씨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강희 씨는 정말 저희를 데리러 호텔 앞으로 찾아왔고 10분 정도만 더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며 그 사이 시간 동안은 일단 물을 마시지 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뒤 강의실에 도착했다는 말에 잠에서 깬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봐도 엄청난 크기의 대학병원이 정면에 있었고 강희 씨는 차를 주차하고 따라갈 테니 병원 1층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안내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저희 보고 먼저 병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더군요. 병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 저희 협회의 이름과 강의실 이름을 말씀드리니 한 한국인 간호사분이 직접 안내를 도와주셨고 저는 간호사분에게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진료냐면서 어색한 한국어로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간호사분의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인 간호사분은 씨의 이름으로 약 5명의 인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예약이 오늘 날짜로 잡혀 있었다는 말과 함께 지금부터 간단한 취업용 건강검진 진료를 시작한다고 했고 그 순간 저와 동료들은 사기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아무리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어도 종합건강검진을 하려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납부해야 되기 대부분의 폴란드인 직장인들은 부담스러운 가격의 건강검진 자체를 받지를 않고 그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인데요. 300만 원 이상의 여유 금액이 없었던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정도의 돈은 없다며 건강검진 진료를 받기를 거부했는데 갑자기 제 말을 들으신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옅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분과의 작은 말다툼을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멀리서 강희 씨가 뛰어오더니 아직 검진을 시작하지 않았냐면서 저를 보고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강희 씨에게 그 정도의 여유 비용은 없다며 나머지 돈은 제 취업에 써야 하는 비상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강희 씨는 뜬금없이 저희 인원들 모두가 일단은 해외 교사 취업센터에 등록되어 있어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말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아야 원어민
취업 자리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는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원어민 교사들은 건강검진이 필수 자격증의 하나라고 했고, 저는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직장인 건강검진 시스템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폴란드에서는 직장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건강검진 자체를 받으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료기술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인지, 한국의 직장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너무나 손쉽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이 매우 수준 높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화협회 소속 인원들은 한국이 이렇게나 돈이 많은 나라였냐며 강희 씨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강희 씨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의 복지이니 자신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는 뿌듯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폴란드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 제도가 한국에서는 무료로 제공된다니. 저는 한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의료복지 인프라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의 원어민 교사로 헌신해야겠다는 결심까지 생겼습니다. 살면서 처음 받아본 한국에서의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이기는 했지만 저도 모르던 갑상선의 문제를 알 수 있게 해줬고, 다른 건강 관련 부분에서의 현재 상황도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피곤해지면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오라면서 건강검진을 통해 나온 결과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특히 갑상선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내려주셔서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에 감탄만 나올 뿐이었죠. 다른 협회 소속 동료 몇몇도 건강검진이 끝난 후 자신이 몰랐던 지병을 앓게 되었다며 한국에서의 무료 건강검진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이기는 했지만 폴란드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의료검진이었기에 한국인들이 누리는 이러한 평범한 삶이 너무나 부러웠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약 3시간의 야간 검진이 끝나자 병원 측에서는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면 무료로 죽이나 빵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며 저희를 지하 식당가로 내려보냈습니다. 건강검진까지 해주고 밥까지 챙겨준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살길 좋은 의료복지와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고, 실제로 병원 지하 식당가에는 죽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식들도 저렴한 금액으로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모든 검진이 끝난 후 살짝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제 몸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마음의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고, 강희 씨는 그런 저희를 보며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원어민 교사 재취업에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약 4주간의 기간 동안 강희 씨는 저희와 함께 다양한 학교들을 방문해 재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다른 협회 소속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한국의 고등학교들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와 순원직 수학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겪을 수 없었던 선진국 의료 인프라는 아직도 제가 협회장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오늘도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들이 라이터를 들고 건물로 올라갔어요. 한 외국인 여성이 다급하게 직원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사색이 된 그녀와 달리 한국인 직원들은 웃으며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된 건 8년 전인데요.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5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일본에 와 있는 제가 간절하게 한국행을 바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본에 놀러 온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볼 것도 많고 미식의 나라답게 먹을 것도 많아서 좋아. 그런데 이런 칭찬 뒤에는 꼭 이런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제가 사는 일본은 담배에 대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죠. 일본은 천장이 없으면 야외인 줄 안다. 얼마나 흡연에 관대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기차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김없이 담배 냄새가 풍겨옵니다. 기차철도 아래를 보면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수두룩하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일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외국에서 놀러온 친구들이 하나같이 일본의 담배 문화를 지적하는 걸 보면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제 부모님은 모두 흡연자였고 제 친구들도 모두 흡연자였거든요. 담배 냄새도 익숙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행동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일본의 흡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제 딸 마리의 출산이었죠. 한 가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드릴까? 일본에서는 유모차를 끌면서 담배 피우는 엄마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는데도 어른들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죠. 이런 문화에서 자라왔으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일찍이 담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저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 딸 마리가 태어난 직후엔 아이가 나고 자란 환경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일본에서 일상에 녹아든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전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리의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선천적으로 마리의 폐는 기능이 매우 약했고 아마 평생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더군요. 마리 어머님은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마리의 아버님은요? 남편은 피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사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담배 냄새는 기관지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더욱이요. 무엇보다 마리는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놀라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배가 그렇게 해로울 줄은 몰랐어요. 아니 직접 피는 것도 아닌데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직접 피우는 것만큼 담배 연기도 해롭습니다. 마리 아버님 몸에 묻은 니코틴마저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은 절망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마리의 기관지가 안 좋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담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마지막 이유는 거의 평생을 함께 해왔던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담배를 끊기 어려워했지만 기어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한 번씩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제 남편은 그 말에 100%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 밖의 환경은 마리에게 지옥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 마리를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팬데믹 이후엔 좀 나아졌지만 그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며 욕을 듣기 일쑤였기에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리를 챙겼죠. 그런데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담배 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배 냄새가 배었거든요. 아이가 크면 학교도 가야 하고 조금씩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하는데 여전히 기관지가 좋지 않은 마리를 보며 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꽤 긴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같이 가자는 남편의 제안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꽤 멀리 있다는 한국까지 굳이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귀찮은 마음도 컸죠. 저는 마리를 데리고 여행이라도 할 겸 함께 가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여행지는 일본 주변에도 많아 굳이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까지 갈 이유가 있어 가봤자 별거 없을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도쿄, 홍콩밖에 모를 정도로 아시아권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저에게 한국행은 온전히 남편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도 이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입국장에 다다를수록 옅어져 갔고 입국장을 벗어난 뒤 저는 한국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도 쾌적했어요. 일본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아무리 관리를 해도 얼룩진 곳도 많고 깨진 곳도 더러 보였거든요. 솔직히 냄새도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정반대였습니다. 밝고 환한 내부에 모든 게 반짝반짝했죠. 바닥을 닦는 기계를 타고 가며 청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풀어진 마음을 다잡아야 했어요. 공항 내부는 이렇게 청결할지 몰라도 밖은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마리를 단단히 챙겨서 남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은 밖이 아니라 지하로 이동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마리를 지하철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웬 지하철이야? 남편의 대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굳이 버스를 타거나 할 것 없이 이것만 타면 서울 도착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버스 티켓을 끊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게다가 밖에서 기다리면 마리가 담배 냄새를 맡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첫 인상은 매우 청결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따라 도착한 지하철 플랫폼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깨끗했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라고 해서 안전장치까지 있었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는 매우 긴장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숙소까지 이동하면서 한국의 깨끗한 거리를 보며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정말 놀라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한국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나 봐. 마리가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는 한국뿐일 거야.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을 리 없잖아. 길에 나가보면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야.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들떴던 마음이 한순간에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 2명이 함께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의 손에는 담배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죠. 저는 그렇지 담배를 피우는 게 죄는 아닌데 흡연자는 어디를 가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식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의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해요. 저는 이어서 식당 종업원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것 같은데 건물 위쪽으로 갔어요. 다행히 직원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흥분한 저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거예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니, 저는 건물에 불이 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고 싶었어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고,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 옥상에는 흡연 구역이 있어요. 게다가 흡연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죠. 저는 흡연 부스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흡연 부스에서 흡연을 하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옥상에 있다 보니 비흡연자들과 만날 일이 더더욱 없고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은 저는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직원이 말한 흡연 부스가 대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옥상 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정말 흡연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어요. 한국에도 흡연자들은 있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담배 연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최대한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에서도 비흡연자들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 이 모든 것이 놀라운데 나라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남편은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이 알아본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건 나한테도 조심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 한국에서는 나라에서 이런 흡연 부스를 많이 만들고 금연 교육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학교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도 못한대. 맙소사. 한국은 대체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할 생각인 걸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니.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인의 양심에 맡긴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담배 연기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니까. 양심껏 아이들 주변에서는 자제하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었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피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아마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요즘 인터넷 정보가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모든 게 확실한 건 아닌 거지. 남편은 이 마을 한절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본사 직원이 직접 알려준 거야. 학교 주변인지 모르고 담배를 폈는데 과태료를 물었다고 하더라고. 설마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야. 그렇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마리를 위한 나라가 바로 이곳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있는 시간 동안 마리는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에 비하면 천국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멀리서도 아이가 있는 것을 보면 담배를 끄고 자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배려에 정말이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와 달리 자유롭게 길을 뛰어다니는 마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래서인지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의 인사를 배운 뒤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는 했죠. 저는 한국인들이 외국 아이의 갑작스러운 인사를 불편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리를 급하게 떼어내려고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마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함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주머니나 가방을 뒤져 사탕 같은 간식을 쥐어주기도 했죠.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외부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마리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일본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회사 근무지를 시골로 옮기던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자라고요. 물론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은 한국이지만요.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꼭 흡연 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한국인들의 따스함, 청결함, 편리하고 빠른 인프라 등 수많은 이유가 있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다 적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기억을 심어준 한국과 모든 한국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할게요. 해외여행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꼭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고 힐링 이유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나고 자란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안고 간 나라가 생각만큼 좋지 않거나 혹은 환상이 깨지거나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경치가 좋지 않고 관광객을 향한 매너도 기대 이하라면 좋은 감정으로 시작한 여행이 기분이 안 좋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외여행 중에 겪게 됩니다. 그럼 과연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놀라운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장면을 보고서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외국인들의 놀라움과 동시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글은 다름 아닌 한국의 초등학생과 관련된 글인데요. 한국인에게는 대체 이게 왜 이상한 건지 이해가 힘들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글의 주제는 하교하는 한국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어라는 내용으로 옛날에는 핸드폰이 고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는 되어야 핸드폰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 구매해주는 과정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저가폰이 많고 유치원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어 초등학교에서 핸드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면 소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죠. 물론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나 중독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러 구매 시기를 늦추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어른들도 길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 다니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길에서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들고 걷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본 외국인들은 비겁할 수밖에 없는데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차 밖으로 손을 내밀자 계속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훔쳐가려고 하는 상황. 카페 테이블에 잠깐 놔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메뉴판을 보러 갔더니 사라져 있는 상황. 설문조사를 가장에서 주인의 시야를 뺏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훔쳐가는 등 이런 수많은 상황들은 이미 유튜브에 수백 개의 영상이 있을 정도로 해외 치안과 한국 치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걷는 것을 본 외국인이 깜짝 놀라 글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도 당황한 게 보일 정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모에나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 서울에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한국 공항의 웅장함에 놀라버렸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황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방금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8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가방을 메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8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고 있을 수가 있죠?
처음에는 어릴 때 성장이 멈춰버린 어른이거나 주변에 부모님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이는 분명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조금 떨어져서 5분 정도를 함께 걸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었고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중간에 제가 가야 하는 목적지로 돌아가야만 했죠. 아니 근데 제가 가야 하는 목적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말이죠.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며 길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북한 때문에 위험한 나라 아니었나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혼자 길을 다닌다고요. 한국은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본 아이의 부모들이 무책임한 사람들인 건 아닐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행동은 그냥 아이를 포기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혼자 길에 내보낸다면 다시는 아이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는 한국 여행을 오기 전에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한국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북과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아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부모의 방치로 인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요. 혹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특이한 상황인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역시나 이 흥미로운 주제에 많은 코멘트들이 달렸습니다. 그럼 해당 주제에 대한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 이 말이 사실이면 그냥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핸드폰까지 손에 쥐어주는 건 그냥 부모가 종용하는 상황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어. 나는 내 아이가 15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고 절대 길에서는 꺼내놓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어. 그런데 8살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걷는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인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 아이를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여. 한국이 안전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면 똑같이 위험해질 거야. 정보 하나를 주자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스쿨버스가 없어. 아마 이것도 안전하기 때문인 것 같아. 보기 싫은 내 아이를 괴롭힌 아이의 부모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당장 한국으로 이사 갈 거야. 한국은 CCTV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없는 곳은 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지켜보니까.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항상 한국의 치안을 두고 CCTV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짜증나. 나도 그래. 한국은 실제로 범죄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 생각한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 잡히게 될 거라는 불안감에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한국인들은 항상 말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나라를 말할 때도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말하지. 한국인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끔 외국인으로서 서운할 때가 있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느낌이거든. 내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나 봐. 이것에 왜 놀랐는지 한참을 생각했어. 한국에서 살아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차 사고뿐인 것 같아. 한국은 사람보다 차가 더 무서운 나라야. 언니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이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 한국에서 살다 보면 내 아이에게 항상 말하는 게 차 조심하라는 말이야. 그리고 내 남편에게는
항상 아이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한국은 과연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일까? 나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교육 방식이네. 한국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해. 몇 번만 같이 가주면 뒤로는 혼자서도 길을 기억하고 찾아가. 다른 나라라면 절대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지만 한국이니까 한국엔 아이 주변 모든 어른들이 부모님이자 수호자야. 그래서 괜찮아. 한국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짓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한국인들이 아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방치하니 방치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시아 나라들은 모두 한국과 같을까? 중국이나 일본도 한국과 같은지 궁금해. 아무래도 한국보다 더 부유한 나라니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10살 아이가 있어. 너가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 자랐다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아이는 나와 같이 등교하는 것을 9살 때부터 거부했어. 그래서 혼자 등교하고 학교하고 있어. 심지어 학원까지 혼자서 다녀오고 있어. 맞아. 다른 부모님들도 아이와 같이 등교한다면 나는 고집 부려서라도 아이와 함께 등교하고 싶지만 다른 아이의 부모님들은 안 오더라고. 나는 너무 걱정돼서 몰래 따라가 봤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거야. 학교에 부모가 오는 경우는 아이가 사고를 쳤거나 그 반대이거나.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학교에 부모가 있는 것을 좋게 안 보는 것 같아. 오히려 한국인들이 아이를 혼자 등교시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놀라겠지. 같은 지구에서 살아도 다른 게 너무 신기하네.